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서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지방정부 공무원분들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에서의 정부 파트너는 환경부였습니다. 환경부가 지속가능 발전 담당 부서였는데 그 팀하고 이렇게 한 2002년도부터 제가 결합을 했으니까요. 거의 15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15년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이 지금 앞으로 발표될 얘기들을 해봤었는데 제가 이 15년 후에 이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은 2007, 8년도에 잠시 한국을 떠나 있다가 2013년도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일을 다시 결합을 하는데 떠나 있던 사이에 SD가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이름으로 해서 국제개발 협력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팔로우를 해온지를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작년 정도에 사실 이성훈 대표님을 이제 오다 가다 시민단체 이렇게 교류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 뵙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면 이성훈 대표님은 저희 이 그룹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훈 대표님과 그 당시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94년, 92년도 최초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1992년 리우회의 때 채택이 되고 나서 한국 NGO들이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국내 사회에서 많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해주셨던 당사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거를 이제 국내 전파하니까 국내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거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쭉 그때 이후로 이어져 와서 이성훈 대표님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오늘 참석자들 몇 명을 보니까 다 국제개발협력단체 관계자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국내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또 국가 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외교부랑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담당 부서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이미 법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 리우회의 때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채택되었던 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채택됐던 내용이 의제 21이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이제 이행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발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권고 사항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하면 이제 국가 의제, 지방 정부 단위에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하는 거 하면 지방 의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활동했던 그룹 영역은 지방의제입니다. 21이라고 그러니까 의제 21 지속가능 발전 의제 21을 공동 목표로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와 지역에 있는 기업 관계자분들과 같이 공동의 거버넌스를 하는 겁니다. 그 거버넌스 시스템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또 이행 계획, 실천 계획을 어떻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각 주요 그룹별 역할 분담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행을 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 할 것이냐, 평가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거버넌스를 통해 갖고 해가지고 쭉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역사가 20년이 됐는데요. 한 가지 포인트는 시작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방 정부 전체적으로 그럼 지속가능 발전 이제 이행 계획이 세워지고 전 행정에 걸쳐서 이게 됐어야만 했겠지만. 불행히도 이게 이제 시민사회 동력이 일단 리딩이 됐지만 국가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담당 부서이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도 이것을 환경과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 활동이라든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활동들은 주로 환경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특징을 지금까지는 지역 차원에서의 환경 거버넌스로 운동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활동들을 국내에서는 이행을 해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 보시면 주요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표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크게 지속가능 발전 국내 이행 관련해 가지고 큰 흐름이 정부 쪽에서의 흐름이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물론 기업에서도 흐름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 흐름을 총괄하고 이제 팔로우하는 그룹이 대한상의 산하에 지속가능 발전 경영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 지속가능 발전 경영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이제 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 그룹까지 제가 언급하기는 그렇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그룹들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국내에서는 해왔는가라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2년도에 그 의제 21 지속가능 발전 그 내용들이 채택되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93년, 94년도에 한국의 시민사회 그룹들이 그 앞으로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의제 21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들이 각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여기 한국 시민사회 네트워크 있잖아요. 경제, 사회, 환경 그룹들이 다 모여 있는 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자치 운동 하시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전국 조직을 갖고 있던 YMCA, 환경운동연합, 경실련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내용들이 전국 지역으로 쫙 퍼져 나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안산 순천에서 시민사회 동력으로 시정부 당시 1994년이라고 하면은 한국 정치사 쪽으로도 가장 굉장히 그 민주주의 관점에서 큰 역사 사건이 있는 해인데요. 자치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그 시행되던 해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하고 이 운동이 왜 이렇게 활성화됐는지 좀 매치가 되시나요? 그걸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가 이 내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컨셉인 거잖아요. 그 컨셉을 이용하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 가지고 안산 순천을 시작으로 먼저 이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95년도에 부산시 광역시가 시민사회와 함께 부산 의제를 공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이행되고 평가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거버넌스란 굉장히 아까 우리 그 앞에 굽네이버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제 21을 이제 공무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내용들을 학습하고 뭔가 공동의 목표를 일단은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95년도가 저희 시발점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쭉 가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 96년도에 1년 뒤늦게 의제 21 국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이 지방의제 21 작성 지침 같은 거를 배포합니다. 이 97년도에 지방의제 21 작성 지침 배포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환경부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열심히 문을 두드려가지고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것들이 시민사회가 자기 지방정부랑 같이 이렇게 확산하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각 지역마다 시민사회 역량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때부터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사회가 국가 체계하고 이제 만나는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이러한 이제 중앙 NGO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 단위의 이제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행 체계를 만들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패러다임을 제시한 때가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하고요. 이때쯤에 3개월 먼저 전국에 있던 그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이 거버넌스 조직이죠. 그 거버넌스 조직들이 그
같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애드보카시를 하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2000년도에. 제가 있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는 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현재는 이름을 지속가능발전 전국협의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산하에 있는 정책 연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벌써 지방의제 21을 수집한 지자체가 79%나 됐었고요. 2000년도만 해도. 그리고 추진기구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제 21은 말 그대로 보고서잖아요. 전문가들이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보고서 형태로만. 근데 추진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제 앉혀놓고 재원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맥락이 이게 더 셉니다. 근데 추진기구를 설립한 지자체들이 그 전체 79% 중에서 64%가 절반 넘게가 조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 사례가 2002년도 WSSD 할 때 한국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그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우수 사례로 홍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넘어가서 이제 쭉 이렇게 PCSD라고 하는데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시민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의 그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단위를 통해서 저희가 2007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 동력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거버넌스 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그 힘이 국가정부를 견인을 함과 동시에 국가 법제화가 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아래서부터 올라간 거죠. 그리고 쭉 진행됐는데 불행히도 저희가 이제 2010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강등되고요. 그 상위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거 자세한 맥락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그 아래에 지속가능발전 법으로 강등 개정되면서 이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있을 때는 사실상 그 대통령 직속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들어와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갔었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이때는 2010년도부터는 환경부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회로 격화됩니다. 그 말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국내 이행 국가적 의지라든지 이행 시스템이 약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에 리우웨이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2012년도에 저희 그룹도 여기 대거 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역 지속가능 발전,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의제들을 그러면은 방향을 잡고 이거를 진행할 것인가 8대 의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확산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20년이 되는 19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년이 되는 해인지라 20년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가 함께 2015년도 올해가 또한 SDG 채택의 힘으로 저희가 이미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포럼도 열고 교육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SDG 연계해서 지역 실천 사업들을 방대합니다. 아마 내년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작업 중에 있고 내년 1월 달에 그 전체 보고서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각 지역 차원에서 그 광역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제 21 추진기구들이 이름을 예를 들어 그 대구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2015년도에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지속가능 발전 법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지속가능 발전 법이 그냥 이렇게 큰 윤곽만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금까지 이 20년 동안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활동들은 전부 다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방 정부의 의지로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지원되고 또 이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 이런 이제 법정 민간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자유총림명이 아니면 모든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이런 것들을 경상보조금 이런 걸 못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거버넌스 기구잖아요. NGO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일단은
현 한국 법 체계에서는 이 부분이 민간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조직이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개인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 시민 사회가 열심히 또 뭉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치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법에다가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행을 하는 그 이행 추진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 전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세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된,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지금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법,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아래에서 그 지역 차원에서의 이행 체계는 이미 지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다가 지방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라고.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이런 식입니다. 지금 지방의제 그 지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참여 구조는 시민사회 그룹, 행정,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3자 그룹으로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이 시민사회 그룹은 환경 그룹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 그룹, 자치 그룹, 여성 그룹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심지어 뭐 보수단체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르게 살게, 새마을, 그리고 아주 작은 풀뿌리 자체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베이스도 들어와 있는 데가 많고요. 그래서 이들이 공동 의제 지표 수립하고 이행 계획 수립하고 주체별로 이행 과제를 실천한 다음에 사업평가 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지원하라고 법으로 지역 차원에서는 이미 세팅이 됐다라는 것이죠. 2015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구조는 이미 국내에서는 어차피 국가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이제는 아까 이성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 산하에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딱 상황 보니까 이 SDG를 팔로우한 주요 시민사회 그룹은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고 같고요. 그거는 아마 외교부가 이걸 또 하다 보니까 SDG 논의가 주로 외교부, 경제통상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더라고요. 환경부 장관님도 관심이 없고요. 담당 부서도 관심이 없고요. 환경부가 그 올해 3차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5개년 계획을 12월 달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대통령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2000년도에 수립되고 나서 이제 되어 있던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마 저희는 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에 그 지방의제 21그룹 의견 반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또 소수만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마 환경부가 생각하기에 국가 이행 체계가 SDG 관련해서 만들어질 때 환경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범위가 너무 많으므로 아마도 국가 대통령 정부, 그러니까 전체 국무부가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이거는 환경부 소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희도 운동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라든지 대통령 직속으로 다시 복귀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주장하고 싶은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세팅이 됐고 뭐 3차 계획이 세팅됐고 발표가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내년도에 그 3월 달 이후에 국가 이행 체계 다시 정비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국제개발협력기구 협력단체들은 뭐 국내 활동들 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권단체 관련해 인권 문제, 평화 문제를 해외 평화 문제만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 다 그 그룹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이런 고민들을 국가 운동 이제 국가 정부 대상으로 이렇게 애드보커시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이거 내용들을 조금 더 파워 있게 가면 좋겠는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겸사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잠깐 그 의제 활동 20년의 그 활동들을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은 95년도에서 98년 90년대 후반에는 도입기, 그래서 확산이 되던 시기였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확산기로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00년대 중반 정도에는 이제 질적으로 환경의제 중심에서 저희가 사회경제의제로 확대됐습니다. 그 말은 마을 만들기 운동을 사실 YMCA가 맨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고 막 이렇게 소스를 많이 주셨어요. 그것들을 전국적으로 확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지방의제21 그 네트워크들이 사실은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정부 재원이 적극적으로 투여될 수 있게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회적 경제, 그리고 그 전에 뭐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2000년대 저희가 2003년, 4년 정도에 그 에너지 시민연대라든지 또 이렇게 에너지 운동하고 계셨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초기에 이렇게 중앙 NGO도 중심으로 그것들을 지역에 확산시키는데 이 그룹들이 상당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2010년도 들어와가지고 좀 저희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강등되고 전반적으로 국가 이행 시스템이 이제 후퇴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가 지속가능 발전보다 성장 기조로 가다 보니 지역 차원에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모멘텀 전환 시기에 이제 있고요. 주요 활동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 시민사회 협력이 저희가 메인 포커스를 갖고 있어서 시민사회 역량 강화, 일단 풀뿌리 조직들을 좀 많이 지원하고 역량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시민사회 단체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좀 해줬고 이슈 중심으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리고 의제 지표 아까 우리 통계청에서 오신 통계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분이 지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지표 운동을 2008년도부터 지역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쭉 하다 보니까 그냥 허울 좋은 해보자라고 하는 것 갖고는 이 이행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진 목표를 가지고 팔로우를 해야 지방 정부를 견인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이미 그때 당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지표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개 선도 지역, 전주시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이미 지역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지표들을 가지고 지방 정부와 함께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성을 이제 모니터링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천 사업 분야 보면 자연 생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주민자치, 문화, 인권, 복지 분야, 그리고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자원순환, 교통, 에너지 분야를 저희가 다뤄왔고요.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요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특히 도시적 측면에서 도시 담론을 좀 많이 확산하고 그런 정책들을 좀 견인해 왔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교육과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풀뿌리 민간 거버넌스 경험의 장 역할을 좀 해왔다. 그리고 시민의 행정 참여 통로를 확대해왔다. 기존의 시민의 행정 참여 통로 같은 경우는 자문회의라든지 공청회, 자문회의 같은 경우도 주로 전문가 중심이었는데 저희 이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분들이, 그전에는 지방정부 자문회의 여러분 다 시민사회 단체다 짱들만 가시잖아요. 아니면 교수님들만 가시고. 근데 이 거버넌스를 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이 거버넌스 위원들이 막 300명, 400명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팀장님도 가고, 뭐 실무자들도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폭이 넓어졌죠. 그 안에서 뭐 많은 내용들이 확산되고 있고, 교류되고 있고,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시민사회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연구조사 관련해서 일부 통계만 갖고 왔는데, 그럼 이런 활동들이 20년 동안 해왔는데 SD 관련돼 가지고 국내 사회 시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그럼 많이 높아졌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20년 활동했다 저렇게 자랑한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랑질을 할 만한 게 기본적인 개념 관련해 가지고는 응답자 80%가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대부분의 사람, 지금 24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210개 지자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00개가 추진기구가 있습니다. 추진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설 사무국이 있다는 뜻이고요. 상설 사무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방정부의 그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해마다 수시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담당 일이니까. 근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매번 바뀌잖아요. 물론 여기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국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해마다 바뀔 때마다 지속가능 발전이 뭔지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결과 지금 80% 정도가 육박한 이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80% 정도가 이미 충분히 3.5, 4점, 5점 만점에 저희가 이제 이해도가 얼마나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냥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특히 이제 근데 아쉬운 거는 자기 지역 차원에서의 의제라든지 이행 시스템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국가라든지 국제
이런 유엔 시스템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잘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식 지속가능 발전 제도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240개 지자체 중에서 210개 지자체가 지금 수립하고 있고 100개 정도의 이미 이제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법 제도화도 이미 지방 정부에서 재원을 투여할 때는 그냥 투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지원 조례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세팅되기 2007년도 이전에 벌써 이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국가 지속가능 발전 제도화 과정을 아까 표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요약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아까 전환기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크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제 도시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잡아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그림으로 저희가 말씀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UN 해비타트에서 하고 있는 얼번 옥토버 디자인 컴피티션에서 우승한 작품인데요. 도로 안에서 공간 안에서의 그 도시 정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경제, 무슨 사회 이렇게 이슈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도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의 사람들 삶 속에서의 그 경제 환경 사회 그런 정의들이 얼마만큼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가치를 갖고 방향을 잡고 우리가 내용들을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의제와 목표와 지표를 세팅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저희의 이행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가치로 저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바인 거고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딱 세팅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는 보다 과학화되고 구체화된 운동 제안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도시 지표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현장에 더 내려가게 하자. 그래서 이런 이제 추진 체계안은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속가능 발전 담당 행정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금 환경과 중심으로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일부 도시에서는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환경부서거든요. 이게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환경부 안에 계속 있으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전체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내야 되겠고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가 15년 전부터 해왔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통계개발원에서 이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과 상의 협의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가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지표를 이미 수립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다 물리적 기반에 대한 그 평가만 있어요. 지표가. 거버넌스라든지 질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전통적인 그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베이스의 도시계획 부분만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시 저희가 좀 개선해 내야겠다. 그리고 상향식 기초광역 국가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 및 평가 체계 구축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G 이행 주요 그룹 간에 좀 연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국제개발협력기구뿐만 아니라 환경그룹, 농민그룹, 노동그룹, 그다음 기업을 떠나서라도 어쨌든 시민사회 안에서라도 주제별로 여성그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추진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10월 달에 UN 해비타트 3 회의가 있고요. 그때 신도시 의제가 채택이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좀 더 국가 국제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신도시 의제는 조금 더 지역의 도시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그 구체적인 이슈를 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도시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걸 해결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그걸 좀 더 저희가 주목해서 들여다보고자 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를 통해서 국가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운동 전략을
중앙 NGO 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 정부가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국가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지방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지방 정부들도 국제 조직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지금 유엔 차원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해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략들을 좀 제안하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좀 도모해보고 싶고요.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 체계를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도시니까 지역에 있는 NGO들만 고민해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지속 가능성 이퀄 국가 지속 가능성이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지방자치분권 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좀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기본적으로 표준 이제 안을 저희가 쭉 배포를 해가지고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이거를 세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워크숍도 있고 이미 광역 단위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다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는 보다 그 정책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